4월 12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초에 김기식이 이 정권의 무덤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 정권이 김기식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기식이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운동권 출신의 권력지향적인 인물, 운동권을 거쳐서 시민사회단체를 거쳐서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고 또 그 사이에 가전정의와 공정의 칼날로 반대 진영을 전부 초토화시킨 인물입니다. 경제민주화, 경제정의를 주장하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을 전부 저승사자로 군림했고 금융개혁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의 머리 위에 군림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총선 낙선 운동을 주도하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김기식 이 코드에 맞지 않는 보수 진영 인물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낙선 대상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칼을 저렇게 많이 휘두르면요,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하는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한때 어떤 사람이 뭐 한 자리 하러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보수 정권을 제대로 세운다고 TV나 이런 데 가서 너무 상대방에게 나를 세우고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국민의 절반쯤은 저를 싫어할 거다. 손에 피를 이렇게 많이 묻혔는데 이런 사람이 정권에 가서 뭘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저는 그게 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칼춤을 춘 사람이 실질적으로 먼 자리를 하러 가겠다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몇 배의 엄중한 자기 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만 나온 것만 봐도 이제 나오는 의혹마다 해명하기도 지저분해서 말하기도 싫어요. 편택에 500만 원 후원을 받은 2년 뒤에 두둥 발언을 해줬다. 전부 다 합법적인 겁니다. 김기식이 효성 회계법인 삼정 KPMG를 때리고 40일 뒤에 400만 원 후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김기식이 3억이 넘는 이 자신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원금을 받고 있던 것을 3억 6,800만 원을 2016년 1월부터 5월, 즉 임기 끝나기 전 6개월 만에 이 3억 6천만 원을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주거나 사실상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더 미래 연구소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거나 그 다음에 자기 가까운 사람들 단체, 장하성 등의 단체에 연구 용역비로 주거나 보좌진 퇴직금을 주거나 여비서 데리고 독일 유럽 출장을 갔거나 이런다고 다 써버렸습니다. 자, 김기식에게 후원금이 비례대표인데도 3억 6,800만 원을 쓰고도 남아 있었다면 저는 김기식이 왜 이 후원금을 거두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 뒤에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저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짜게 이해타산 밝게 살아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해서 모험을 하는 일을 할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 지역구에 출마하지도 않을 사람이 정치 후원회를 열어서 4억 가까운 돈을 두고 있다가 그걸 6개월 만에 다 써버리고 가는 거. 이거 당에 기속시키거나 국고에 기속시키는 것이 맞지요. 자, 그래서 이런 김기식의 형태를 보면 솔직히 동네 필부만큼도 못한 사람이 정의의 칼날을 들고 휘두르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정권에 깊숙이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김기식을 자르려 하면 못 자른다. 왜 못 자르냐? 김기식이 금융개혁의 상징인데 이 금융개혁에 저항하는 재벌이나 구태금융 세력의 반격에 밀려서 이렇게 금융개혁의 상징을 자르면 되냐? 그래서 못 자른다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의 현재 김기식 사태 반대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론조사 좋아하는 이 정권요. 지금 이 여론조사 좋아하는 이 정권이 여론의 결과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리얼미터, 뭐 이런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 정권에 반대되는 일을 할 여론조사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거기 조사에 따르면 이 성인 500명 상대 설문조사에서 김기식이 사퇴해야 된다 50.5%, 재벌개혁에 적합함으로 사퇴에 반대한다 33.4%, 잘 모르겠다 16.1%, 사퇴해라가 17% 이상이 더 많습니다. 자, 김기식을 좀 둘러패니 한국당의 지지가 22.7%까지 좀 올라갔고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6.2%로 지금 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미연구소를 블랙리스트 적용시켜 사람 잘라라 하다가 안 자른다고 예산을 안 준다라고 했던 파문과 김기식 사건, 이 두 가지가 문 정권에 지금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김기식이 임명됐다 한 당일날 정말 정권이 이제 갈 때까지 가구나, 잘 헤쳐먹으라고 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이런 의혹들이 나오기도 전이에요. 왜?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아니다라는 감이 오는 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이 임명됐는데 너무 지저분한 것이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그런 의혹을 받던 장관도 좀 지나면 임명이 돼가지고 장관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청문회도 지금 필요 없는 김기식 금감위원장 문제요. 금감원장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합니다. 이 검삼 분리가 요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 즉 재벌의 지금 문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정권, 은행, 보험, 신용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 감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금융의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인사청문회도 안 거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고, 현행법상으로 이 금감원이라는 기구가 특별법인 형태로 민간기구처럼 되어 있는데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공직 대우를 해주고 월급은 금감원장이 3억 6천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금감원의 평균 연봉은 1억이 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월급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대통령보다 월급이 많은 자리예요. 훨씬 많은 자리예요. 그럼 월급은 금융회사처럼 받고 남들이 볼 때 연봉이나 월급은 금융회사 이상입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금감원에 있다면 공무원인데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감사원만큼 센 공무원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 공무원에 적용되는 각종 청문이니 사찰이니 이런 부분에서는 또 빠져 있고, 자, 그러면 금감원은 그야말로 지금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조국이 지금 뭐 숱하게 언급된 김기식하고의 관계로 봤을 때 어찌하여 김기식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김기식의 모든 외윤이 이런 비리가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야당은 그를 고발하고 이런 이중적인 지금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권이 이명박을 틀고 박근혜를 트는 만큼의 꼼꼼함을 김기식에게 적용을 한다면
김기식은 구속 수사감이 100%죠. 털다 보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고요. 김기식의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김기식의 사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현 정부의 이중대이자 치어리더인 정의당에서조차도 이제 김기식이 사퇴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었대요. 거기서 김기식 사퇴 촉구 쪽으로 당론을 모았답니다. 왜 정의당 입장이 중요한가 하니 이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문정권 편들어주기 때문에 이 문정권이 정의당을 거의 이중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의당이 차마 국민들 보기에 낯이 뜨거워서 나가야 된다 한 사람은 알짜 없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문정권을 바라보는 기준은 매우 낮아서 정의당조차 나가야 된다 하면 이거는 거의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권도 내보냈는데요. 그런 정의당이 지금 김기식을 오늘 아침에 사퇴를 촉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의당은 처음에 김기식이 지난달 30일에 취임했을 때 기대와 당부를 밝혔는데 9일 논평에서는 김 원장이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겠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밝혔고 10일 날 의원총회에서는 김기식 입장을 더 들어보자고 편을 들어주는 척 했는데 각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니까 다른 야당과 같이 이제는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정의당 내에는 편들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마지막까지 이견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결자 해지의 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의당까지 돌아섰어요. 그러면 김기식은 지금 당 내부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이거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사파가요, 80년대는 학생운동에 치중했고, 그리고 주로 이제 노동, 농민 쪽으로 많이 번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노동, 농민보다도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90년대에 이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이쪽에는 흔히 부르는 전국연합 같은 제야단체만 있었지 뭐 종북, 친북 성향을 가진 제대로 된 이 포괄적인 그리고 고도의 수준 있는 재벌이나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경제, 금융 이런 부분까지도 지적할 수 있는 단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참여연대가 등장하고 김기식, 박원순이 등장을 하면서 이 좌파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 속성이 노동, 농민 위주에서 과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마르크스, 레닌이나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노동자, 농민이었죠. 근데 세상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이트 칼라, 중산층 이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 자본에 대한 싸움이 핵심이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 자본에 대한 싸움의 핵심으로 등장한 사람이 김기식이에요. 그래서 김기식이 참여연대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김기식이 참여연대의 실무를 장악해가는 동안에 이 한국의 주사파나 나머지 좌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기식은 그야말로 시민사회운동의 황태자 역할을 했지요. 제가 이런 운동을 한참 할 때는 김기식이나 참여연대가 세력이 그렇게 크지를 못했고 저는 경실련이나 이런 단체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들이 봤을 때는 경실련은 불호자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좀 더 좌파적이고 진북적인 형태의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 참여연대를 자신들끼리 만들기로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기식 같은 경우에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거쳐서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왔고 이 참여연대 준비 모임, 발긴 등을 갖다가 거쳐서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이 86세대라고 부르는 운동권 한 청년 전성기 인맥들의 대표적인 시민운동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김기식과 운동권 내부에서 바라보는 김기식의 역할은 큰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식은 본인이 그야말로 386을 대변하는 학생운동 세력으로서 시민운동에 와서 가장 성공한 상징적인 인물, 아이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는데, 물론 재벌이 엄청나게 많은 누적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이전 정권들과 이렇게 유착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정경유착이나 재벌들의 독점이나 재벌들이 거의 법과 제도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닥에서 누구 하나 재벌들한테 칼을 들이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기식이 중심이 된 참여연대가 그런 일을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박수를 보낸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97년부터 재벌운동을 시작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서 주주로서 주총이나 각종 역할들을 주주의 이런 의무도 권한 등을 행사하는 소액주주운동, 이런 부분과 연대해서 대기업을 감시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이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한 사람이 지금 김상조, 장하성은 정책실장이고 청와대,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이죠. 자,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대했을 때 시끄러웠는데, 솔직히 공정거래위원장보다는 금융감독원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배로 힘이 센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뭘 하는지 모를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보다도 이 금융감독원장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나은 것은 연봉이 3억 6천이다. 연봉이 3억 6천이면 직책은 검찰총장 비슷한 걸 수행하고 월급은 은행장 월급을 받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기식이 이 장하성, 김상조 같이 움직였는데요. 장하성은 당시에 경제민주화위원장을, 김상조는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 그리고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왜 97년부터 이런 운동을 했느냐? 정치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97년에 정권이 바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DJ부터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보수 정권 하에서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살아남지를 못하겠지요. 왜? 재벌들을 이렇게 때리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정권이 DJ 정권이 들었으니까 정권의 입장에 호응하는 이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좌파 정권이 10년간 연속되었으니 그 10년 동안에 이들이 얼마나 전성기를 맞이했겠습니까? 근데 이들과 함께요, 정치개혁,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 FTA 저지, 야권 통합, 그리고 총선 낙선운동 등을 벌이던 김기식은 2012년 19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자, 김기식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올 때쯤에는 김기식의 나이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가고, 그런 속에서 참여연대에서 이미 거칠 걸 다 거쳤기 때문에 거기 더 오래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개인의 사회단체를 만들었지만 그거 뭐 별 의욕은 없고 형식적이었을 거고, 그래서 김기식은 그 다음 가는 수순이 국회가 당연한 수순이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한번 보세요. 시민사회 운동했다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선거도 하지 않고 그냥 정권이 잡았을 때 그 정권에서 마치 일정한 부분을, 재벌 부분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재벌 금융 부분을. 그래서 그 문재인이 2012년 12월 말에 있을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보고 비례대표로 탁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제일 짭짭한 운동이 뭐겠습니까? 재벌 금융개혁 운동이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재벌한테 있고 금융한테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가, 종북 친북들이 재벌 금융개혁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고 매우 따뜻하게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한국 사회에서 운동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배고프고 춥고 개고생하는 일이었죠. 자, 이 사람들은 아주 따뜻한 운동거리를 찾아냈는데, 그 운동의 시작도 김대중 정권과 더불어서 10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적당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연대투쟁 이런 쪽에 몰두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뀔 때쯤 되어서 이제 국회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김기식은 주로 국회의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 금융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더 좋은 미래라는 자신과 비슷한 칼라를 가진 그런 의원들을 모아서 더 좋은 미래라는 모임을 이끌었고, 그 산하에 더 미래연구소를 만들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을 비타협적인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한다는데, 지금 김기식이 각종 기업들을 한번 때렸다가 후원금 받고 또 그 3번이나 피감기관과 그렇게 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서 외유를 가고 또 여비서를 데리고 가고 마지막으로 3억 6천만 원이나 되는 후원금을 써버리고, 또 자신의 후원금 계좌에 이런 이 기업 등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돈들을 내고, 그리고 더 미래연구소인가를 운영하는데 거기 자기 사람을 꼽아가지고 기업들한테 사실상 삥 뜯듯이 거기에 이 등록해서 듣도록 만들고 그 600만 원까지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게 비타협적인 원칙주의자의 면모가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지요. 철저하게 현실지향적인 찔르고 받고의 면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다 이런다 그러는데요. 비관기관 접대받아서 외유 나간 국회의원들 거의 없고요. 옛날에 이것 때문에 깜빵 간 일이 있어서 다 이거 조심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형이 떴지요. 물론 집행유예지만 구속도 되고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비례대표를 할 때 지역구를 나갈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정치적 야욕이 있는 사람은 100% 지역구를 가지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어디 지역구를 할까 고르고, 김기식도 후원금을 이렇게 받은 것은 지역구 갈 생각이 있었으니까 받은 겁니다. 실제 깔끔한 비례대표 의원 중에 나는 이 비례대표 4년 동안의 전문성만 살리고 그 다음에 어디 정치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후원회를 아예 안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김기식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20대 국회에 지역구로 바뀌어서 이렇게 입성하는 일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다 써버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김기식은 아마 그해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해서 아주 좋은 자리를 꿰차기 위한 목표를 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식이 봤을 때 금융개혁, 재벌개혁 운동을 했다 하면 지금 검삼분리나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뭐냐고 하면 금융감독원장 자리가 제일 좋지요. 청문회는 안 하고 월급은 3억 6천이고 누가 봐도 이 자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을 거고, 자기가 여태까지 국회의원이나 시민운동을 하면서 주로 주업하던 데가 여기고
법안 발의도 여기서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자기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김기식은 그래서 이 3월 30일 날 평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걸로 보이던 금융감독원장에 지명이 됐고, 그래서 재벌 개혁을 위한 투톱이 완성되었다. 뭐 크게 보면 쓰리톱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장하성, 김상조, 김기식.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태가 안 터졌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기식을 바라보면서 정말 원칙적인 비타협주의자고, 뭐 그 사람의 평소에 정치 성향이나 개성이 어떻든 그건 잘 안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운동을 통해서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온 사람이다. 대부분 그렇게 보겠죠. 물론 보수층의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김기식이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되기는 됐는데, 되자마자부터 이제 외유 다녀온 이야기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서 외유를 갔는데 그 혼자 가면서 이제 여비서를 데리고 갔다. 이 여비서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석사 출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졸, 그냥 일반 대졸 학력이라는 게 드러났죠. 자, 그래서 지금 여당 안에서조차도 비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혼자 그냥 외국을 가는 것도 거의 없는 일이고, 자기는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여비서까지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그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다. 그런데 나중에 지 후원금 털어먹으려고 또 여비서 데리고 여행을 갔다 하면 이건 뭐예요? 미룰 여행이에요? 뭐예요? 지금 민주당의 무슨 여성 보좌관들이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마라 어쩌다 하는데요. 아니, 의혹의 핵심에 있어서 여비서라는 거 또 하나의 중요한 의혹 중에 핵심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줬는가를 규명하려면 김기식과 그 여비서가 무슨 관계에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라는 말은 끄집어내지 말고 한마디로 사안을 지저분하게 미투로 연결하는 거다. 아니, 그 여비서가 미투를 했어요? 미투하고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김기식이 그 여비서에게 지금 딱 봐도 엄청난 특혜들을 주고 있잖아요. 인턴에다가 여행 갔다 와서 9급 됐다가 곧바로 몇 달 있다가 7급 됐다가 곧바로 또 김기식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데리고 한번 여행을 더 갔다가 여행 갔다 와서는 더 미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또 뭐 그 전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서 보좌진들을 퇴직금까지 2,200만 원을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보좌진들한테 후원금으로요. 후원에 있는 돈으로요. 자, 그래 놓고 그 여비서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럼 그 보좌진이 뭐 인턴까지 하면 9명일 건데 그 중에 여비서는 꼭 챙겼어요. 그럼 김기식과 여비서가 무슨 관계이길래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일각에서 나오는 김기식이 후원금으로 갔을 때, 그 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갔을 때 방을 몇 개 예약했나라는 이야기도요. 이런 이야기를 지저분하다라고 볼 게 아니라 깔끔하게 공개를 해서 지저분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혹을 없애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외부 기관 돈으로 갔을 때는 따로따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후원금으로 둘이 여행을 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지저분한 의혹이에요? 왜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줬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김기식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김기식이 가족이 단촐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김기식은 여기서 밝혀야 돼요. 가족 관계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혼을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 없는지, 혼자 사는 건지. 그것도 지금 김기식 의혹에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좌파들 중에요. 웃기는 놈들 많아요. 그리 떠들어 놓고는 이제 저거가 패거리가 잡아서 한 자리를 할 때면 딱 청문회 안 하는 자리만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도요, 실제로는 거의 총리급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왕차관이라 하면서 차관에만 머물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박근혜 있죠, 유명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제로 권한은 국회의원을 좌지우지했으면서도 비서관에만 머무던 놈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알짜 없이 그 네 사람, 왕차관과 비서관 세 사람은 깜빵을 갔다 왔거나 갔거나 또 갈 거거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청문회를 하지 않는 임명만 하면 되는 자리에 간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틀면 틀릴 일이 너무 많아서 김기식은 청문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권이요, 김기식을 끌고 가고 있는데 엄청난 제가 볼 때 부담을 쌓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2부에서 하겠습니다. 김기식 문제요. 이 정권의 지금 완전 무덤이 될 겁니다.